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 건물을 분석하는 데 있어 대지권 미등기인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란 토지 별도 등기란 용어와 함께 집합 건물의 경매 물건에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지권 미등기인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자는 최근 만화로 배우는 유치권 책자를 출간하였습니다. 현재 이 책자는 각 서점가에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유치권 책자의 완성으로 만화로 배우는 경매 관련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맹지로부터 시작하여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유치권까지 오랜 기간 달려왔습니다. 이제 필자는 출판사의 마지막 요청에 의하여 MPL 관련 책자의 집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MPL과 관련한 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자로 MPL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간 경매와 부동산 등기, 대법원 판례 등을 만화로 출판한 경험을 살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MPL 책자를 집필하려고 합니다. 자,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의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여 들어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20분을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필자는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강의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비대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이 완성되면 원거리에 계신 분들도 편안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먼저 대지권 미등기와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알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와는 달리 대지의 분필, 합필 및 환지 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 비율의 미결정 등에 따라 모든 입주자의 대지권 등기가 유예되는 경우와 이미 대지권 등기 절차가 끝났으나 채무자가 고의로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와는 달리 토지 별도 등기란 토지의 건물과는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대지 전부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의 구분 건물에 대해 대지권 등기를 해주거나 재개발 지역에서 특정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이 대지상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등이 준공되는 경우 생깁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나 토지 별도 등기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린 물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타경 6485 3번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의사항란에 대지권 미등기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보여드리는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을 보면 대지와 건물이 각각 1억 6,500만 원으로 감정되어 최초 법사 가격이 3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말소 기준권리가 2017년 8월 30일 대부회사의 근저당권이므로 낙찰자가 인수할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이 물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입지가 괜찮다는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왜 은행권 등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지 않고 대부회사에서 했을까입니다. 자, 그럼 이 경매 물건의 등기부에서 얼굴을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을 확인한 결과 이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다른 토지와 아파트를 공동 담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금액을 대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담보 물건을 한꺼번에 공동 담보로 하는 경우와 아니면은 이 담보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안전장치를 위하여 공동 담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 물건을 분석하고 나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물건은 김포 골드라인 인근에 위치한 물건이라 서울로 진입도 좋은 편입니다. 또한 필자가 학원 강의를 위하여 경기도 인구 추세를 만든 적이 있는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통계청에 들어가면 누구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고 필자가 만든 자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2010년부터 2019년 현재 10월 현재 경기도 지역의 인구 증가율을 나타낸 것인데 이 표에서 보면은 김포시의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김포 신도시의 개발로 인한 것임을 아시기 바라며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면 그에 따라 상업시설이나 도로, 학교 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된다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적정 대지 지분을 구분 건물에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했으며 토지와 건물을 각각 1억 6,050만 원으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토지도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를 보면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보면은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316번지의 대지 23,372평방미터가 대지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물건 즉 상가동 101층 101호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가 없습니다. 보통의 집합건물의 표제부를 보면은 이렇게 대지권 지분이 표시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이유로 대지권이 표시가 안 되었는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이 위치한 토지 등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 이 토지는 LH에서 분양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집합 건물의 소유자에게 이렇게 소유권 일부 이전을 해주고 그 이전한 토지 지분을 이렇게 대지 지분으로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동도 소유권을 취득하여 대지권으로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자가 98페이지에 달하는 토지 등기를 확인한 결과 이 경매 물건인 상가동 104호는 대지권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지 분양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경매 물건과 같이 대지 지분이 감정이 되었고 대지 분양 대금을 미납한 경우 즉 경매에서 대지 지분이 감정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낙찰자가 대지 지분 가격을 포함해서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분양자가 대지 분양 대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경락자는 대지 분양 대금까지 모두 납부를 하고 경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분양자가 대지 대금을 내지 않아 대지권 이전을 할 수가 없고 대지권 등기를 하려면 추가로 대지 분양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면 이런 경우 엄청 억울할 겁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06년 9월 22일 선고 2004-58,611 판결을 하나 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대지권 변경 등기는 지적 정리 후 해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 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는데 그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대지권 변경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이 경락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경락에는 대지 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맞춰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 변경 등기 절차를 맞춰줄 것을 구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 이행 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 판례를 살펴보면 분양자는 대지 대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경락인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절차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경락자로서는 경매법원의 감정서를 믿고 경락을 받았는데 참으로 억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대지권 미등기가 된 물건에 대하여 경매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감정평가서에 대지 지분이 포함되어 있고 법사 가격에 대지 지분이 포함되어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경락인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경매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의 감정평가서에 대지 지분이 포함되었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최초 분양자가 대지 대금을 납부했느냐 납부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낙찰허가 결정 취소 사유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락인은 경매법원에 낙찰대금 감액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타경 6485 3번 경매물건을 통하여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